자본 세 번째 강의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거의 우리가 다루었고요. 남은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용어인데요. 첫 번째 이제 보통주랑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도 주식이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삼성전자 이제 보통주예요. 보통주는 지금 시점에서 5만 원으로 돼 있네요.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42,2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거는 지금 공부할 건 지금 이게 뭐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봤을 때는 우선주가 더 저렴하죠. 보통주 우선주의 차이는 뭐냐면은 우선주는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주총 의결권이 없어요. 주총 의결권이 주총에서 이제 의결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통주가 더 비쌉니다. 의결권이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게 보통 그 대부분의 주주들이 별로 뭐 주총에 오지도 않는데 그렇다니 그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근데 왜 우선주라고 그러냐? 주총 의결권을 안 주는 대신에 뭐 배당에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서 배당을 뭐 일부 주주밖에 못 준다? 그러면은 우선주 가진 사람한테 먼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배당에서 대해서 보통주들은 4% 준다. 우선주는 추가로 뭐 무조건 2%씩 더 주겠다. 그런 주총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다른 거를 우선해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난 앞에서 우리가 뭐 했냐면 자본금이 뭐라고 했죠? 자본금이 뭐냐면 n 곱하기 액면이라고 했죠. 그냥 외우세요 공식으로. 뭐 자본금의 정의가 그거야. 이건 이해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이제 이 n이라는 거요. n, n 발음 주시는데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시가총액이라는 개념 있잖아. 시가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시가총액은 뭐냐면요. 그 한 주당 주가. 그죠? 아까 보면은 삼성전자 보통주가 5만 원이었죠? 곱하기 주식수예요, 주식수. 이 주식수를 뭘로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권 주식수라는 건 뭐냐면은 그 회사를 처음에 설립하거나 설립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우리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이미 발행한 거 포함해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수권 주식수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책에 어디 나오지 않을까요? 그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우선주 보통주는 560페이지에 나오고요. 페이지 560페이지 텍스트. 그다음에 발행 순간 종류가 없네요. 이 책에는 이게 사실 책에는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이 개념 되게 중요해서 알아둬야 돼요. 자, 수권 주식수는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개념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1번은 뭐냐면은 회사의 어떤 운영 원리를 적어놓은 최고의 그 규정집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국가 같은 경우는 헌법이잖아요. 근데 주식회사는 그걸 뭐냐면 정관이라고 해요. 정관이 예를 들면 이게 그 헌법하고 지금 비슷한 개념이에요. 주식회사의 헌법 개념이다. 이렇게 정관에 기재된 뭐요?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수예요. 총 주식수. 이게 수권 주식수예요. 그래서 처음에 회사가 설립하면 우리는 2천만 주 정도 발행을 하겠다. 이런 거 한꺼번에 발행하진 않죠. 처음에 설립했을 때 뭐 한 500만 주, 그리고 또 뭐 한 2년 지나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꽉 찼어. 2천만 주를 다 발행했어. 2천만 주 너무 많은가? 그러면 이제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수권 주식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발행 주식수는 뭐냐면 수권 주식 중에서 이게 주주한테 파는 거예요. 예, 주주한테. 그래서 수권 주식 중에 발행한 주식수예요. 발행한 주식수 한 번 나갔던 거야. 주식수. 근데 그 4번부터 먼저 얘기했는데 발행을 했는데 주식을 뭐 10만 주를 발행해 놓고 그 중에 10,000주를 다시 사. 자기가 발행했던 주식을 그 회사가 다시 사는 거야. 그거를 발행 주식 중에서 재매입한 거. 발행 주식 중에서 다시 매입한 거. 그럼 자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매입하면 그 결과 자본 총액이 줄겠죠. 그죠? 주식을 발행해야 이제 현금 들어오고 오른쪽에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되는데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왼쪽으로 오면서 자본 총액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사가 이제 자기 주식인데 자기 주식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자본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자본 항목이 뭐였죠? 자본 조정, 그죠? 자본 조정 항목 중에 하나다가. 자기 주식 다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 소각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주가가 잘 안 올라. 그럼 주가가 안 오르면 이제 사람들이 이 회사 형편없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이렇게 사버려요. 돈에 여유가 있을 때. 그러면 주가가 뭐 현혹 효과라고 해야 되나? 시그널링 효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를 부양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해버려요. 감자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더 높이려고. 그러니까 뭐 이재용 회장이 40% 갖고 있는데 60%가 시장에 나가 있어. 근데 60% 나온 발행 주식수 중에서 10%를 다시 삼성전자에다가 사요. 그죠?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40%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지분율이 올라가겠죠. 그죠? 100분의 40에서 이제 90분의 40이 되는 거니까 지분이.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시 재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각 목적이나 이런 걸로. 그런 걸 이제 자기 주식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가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3번은 뻔해지는 겁니다. 발행 주식수에서 자기 주식수를 빼면은 유통 주식수가 되는 거예요. 그 유통 주식수는 처음에 발행했는데 다시 사들인 거 빼고 시중에서 실제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에 주식수다. 그래서 발행 주식수 빼기, 식을 좀 바꿔볼게요. 밑에 하고 발행 주식수에서 빼기 자기 주식,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돼요. 자, 시가총액할 때 이 주식수란 게 뭐냐? 이게 바로 3번 유통 주식수예요. 당연하겠죠.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주가, 그래서 시가총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 제가 이런 게 또 유용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냐면 수발유 이렇게 외우세요. 수권 주식 제일 크고요. 발행 주식 숫자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유통 주식이 제일 작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건 사실 유통 주식 수긴 한데, 그죠? 수, 발, 유, 그 크기다. 발행 주식과 유통 주식의 차이는 자기 주식이다. 이거 상식입니다. 이거 보통 주식 이런 거 우선 줄여야 되는데 이 개념은 좀 여러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 발행에 대해서 그 현물 출자, 현금 출자는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무상증자, 현금 배당, 요거 세 개를 비교한 게 있어요. 세 개를 비교한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면 주식 배당이라는 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중요한 건 여기
자본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위치 이동했었죠. 화살표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식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무상증자는 뭐냐? 재원이 뭐냐?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이익준비금이에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그거를 뭘로 바꿔요? 또 자본금. 자, 1번이나 2번 개념은 뭐다? 납자이기에서 뭐가 자리 위치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이동한다? 목적지는 자본금이라는 데로 가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늘어야 증자예요. 자본잉여금이 늘어가지고 증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본 총액이 변해도 자본금이 늘어야 증자고 주식 배당 무상증자라면 증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럴 때 뭐가 늘었냐? 자본금이 늘었다고. 용어의 문제예요. 용어의 문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현금 배당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익잉여금 돈 번 것 중에 자본잉여금이 나가면 안 돼. 미처분 이익잉여금 돈을 벌어서 단기씩 누적해놨어 단기순이익을. 근데 그거를 주주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현금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자본총액은 어떻게 되고? 자본총액은 줄죠. 주주는 행복하겠지만 자본총액은 줍니다. 그래서 자본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 세 가지 날짜가 있어요. 배당 기준일, 배당 결정일, 배당 지급일 이렇게 되십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예를 그냥 갈게요. 세 가지 날짜가 있는데 자, 주식회사 아주는 2001년 1월 1일에 액면 금액 5,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8,000원에 발행해서 회사를 설립하였다. 2002년 3월 15일날 주주총회에서 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하고 이익준비금으로 법정 최소액을 적립하기로 하였다. 2002년 3월 30일 현금 배당이 지급되었을 때 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제시하라.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가볼까? 많이 어려운데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고요. 그냥 그 이익준비금도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 있는 회계 처리만 한번 여러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배당 기준이라는 건 뭐냐? 주식이 시장에서 계속 주인이 바뀌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2020X1년 12월 31일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또 다른 사람한테 줬어. 1월 1일이 됐어. 그러면은 배당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가 이제 장사를 했잖아요.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한테 주당 4%씩 액면에 무슨 퍼센트 그러면은 액면에 4%예요. 우리나라는 액면에 4%씩 배당을 결정했어요. 현금 배당을 결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주식 하나가 이렇게 돼요. 뭐 3개월은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한 달은 다음 한 달은 또 B가 가지고 있고 뭐 일주일은 C가 가지고 있고 5개월은 D가 가지고 있고 C, D, E가 가지고 있고 뭐 28일쯤에 또 팔아가지고 F가 가지고 있고 12월 30일 날은 누가 갖고 있다? F가 가지고 있다. 진짜 F가. 자, 원칙적으로는 이 4% 배당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4% 배당을 A, B, C, D, E, F F는 뭐 한 이틀 정도? 그거에 가지고 있었던 기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안분해서 나눠주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많은 주식을 주인이 계속 바뀌는데 그 사람들 쫓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정해요. 그냥 12월 30일 날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다 줘요. 배당을. 그게 배당 기준이래요. 그러면은 D 같은 사람은 되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D 같은 사람은 내가 제일 오래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배당을 못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주가에 그게 반영이 돼요. 주가에. 12월 31일 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기업의 가치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 사람 12월 30일 날 가지고 있었던 그때는 주가가 좀 높습니다. 이걸 뭐 배당 락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뭐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배당을 받을 사람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떨어져요. 배당 기준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지 이걸 안 분해서 배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에서 배당을 주기로 했다면 누구한테 줄 거냐 결정할 때 안분하지 않고 12월 30일 날 그 주식의 명의상 법상 주인이 되는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되게 중요하다. 12월 31일일 수도 있고요. 뭐 회사에서는 우리는 그냥 12월 1일 날 할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배당 기준이고요. 누구한테 줄 거냐 하는 게 이제 배당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배당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에요. 자본이 밖으로 나가거든요 주주한테. 그러니까 주주가 다 동의를 해야 돼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배당을 줄 거냐 말 거냐를 어디서 결정할까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죠. 주총회에서. 그게 배당 결정일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배당 결정이 되면은 이제 뭐 봉투도 만들고 뭐 계좌이체 처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절차적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배당이 지급되는 데는 좀 시차적인 게 있죠. 그걸 배당 지급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배당 기준일, 결정일, 지급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계 처리가 배당 기준일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어요. 배당 관련해서 아무런 거래가 트랜잭션이 없었어. 근데 배당 결정일은 어떠냐? 배당 결정일은 배당이 나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배당 결정으로 인해서 의무 관계가 이미 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얼마를 주기로 한 거예요. 이건 부채가 아니고요. 자본이 사회에 유출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네요. 부채. 미안합니다.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게 사실은 현금으로 나가면 딱 좋은데 배당 결정된 날 바로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오른쪽에 부채를 적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지금 왼쪽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현금 배당은 자본잉여금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납입자본이 뭐예요?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은 함부로 회사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요. 회사의 존립자산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법에서도 그걸 굉장히 규정하고 있어요. 자본 잠식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자본금이 감소하면.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현금 배당의 재원은 이익잉여금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게 앞에서 우리 봤죠. 미처분 이익잉여금만 가지고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배당을 결정이 딱 되면 미지급 배당금 부채가 딱 생기면서 자본을 감소시켜야 돼요. 이익잉여금의 원래 그 증가했을 때 어느 쪽이냐면 이익잉여금은 오른쪽에서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서 배당 현금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익잉여금 감소할 때는 왼쪽에다 써줘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게 자본의 감소입니다.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해당 금액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배당 지급이 되면 이건 되게 쉬운 거죠. 미지급 배당금 부채가 없어지고 현금이 나가는. 그래서 분계는 어쨌든 이 두 개 날짜에만 있다. 이게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고 이 정도면은 뭐 회계 원리 수준에서는 뭐 기본적인 건 다 다룬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은 이 정도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기 주식 개념인데요. 우리 책의 573페이지에 이제 자기 주식에 대해서 나오죠. 자기 주식은요, 제가 얘기한 것대로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얘기를 할게요. 자기 주식은 뭐 아까 수밸류 얘기했잖아요. 그것만 볼게요. 그러니까 발행 주식 중에서 자기가 사들인 거, 그게 자기 주식이고, 그래서 발행 주식은 유통 주식 플러스 자기 주식이다. 그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취득할 때는 그 취득한 가격으로 회계 처리를 수행한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자기 주식을 사는 이유는 결국은 나중에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감자다. 자본이 감소한다. 그랬을 때는 항상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이 정도만. 그래서 수밸류하고 자기 주식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원가법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되게 복잡한 개념이에요 사실. 오늘 중급 회계 레벨인데 여러분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자기 주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하고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있어요. EPS가 있고, 그다음에 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는 뭐 사실 그 자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아이고 이게 이거는
네, 이렇게. 자, EPS나 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 주식 투자 하세요. 그 투기하지 말고요. 정말 인포메이션에 기반해서 좀 가치 있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투기 형식으로 보지 말고 시간이 있어야지.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EPS가 있고 퍼가 있습니다. 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당 순이익은 earnings per share. 주당 이익이 얼마냐 이런 얘기고 주가 수익률은 퍼예요. 한 주당 가격이 지금 얼마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이제 분모로 가는 거죠. 주당 순이익 분모. 그래서 이제 이게 낮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당 순이익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어요. 근데 주당 순이익이 똑같이 100이야. 근데 A 기업은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야. B 기업은 20,000원이야.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향후 주가가 어디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당 수익의 그 기업의 수익력을 주당 순이익이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면 A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거꾸로 말하면 B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이 팩터들이 있겠지만 A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퍼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자,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이에요. 주당 순이익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시가총액 할 때도 보통 어쨌든 유통 주식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N으로 나눕니다. N으로 1년 동안에 이제 단기 순이익 보통주만 따져요. 보통 단기 순이익을 따지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이게 가중평균. 왜 가중평균을 하냐 이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ROI 계산식 오르다 요런 개념을 설명을 해볼게요. ROA가 뭔지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ROA가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ROA는 뭐냐면 Return on Asset이에요. 그 주식 순이익률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통장은 ROA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본 총이익률, 총자산 얼마를 자산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얼마를 벌었느냐. 단기순이익 쓰기도 하고 영업이익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써요. ROA를. 자, 그럼 총자산은 언제 개념이죠? 뭐 12월 31일 개념이겠죠. BS에서 가져온 단기순이익 역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념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ROA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얼마? 10%. 그죠? 1억 자산 투자해서 뭐 예를 들면 1억이라는 자산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0.1억을 벌었다. 그럼 ROA Return on Asset이 뭐라고요? 10%가 나는 거예요. 10%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설명할게 말해서 좀 어려웠는데 10%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산 1억 원어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더니 0.1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보세요. 1년 동안이잖아요. 단기순이익은 1년 동안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에 1억이 0.1억 이익이 났어요. 근데 자산은 이 회사의 자산은 1월 1일 날은 얼마였냐면 1월 1일
1월 1일 날은 0.5억밖에 안 됐어. 그래서 이게 쭉 가가지고 한 10월쯤에 11월 1일 날 11월 1일 날에 이때 11월 1일에 0.5억 자산을 더 투자해서 이때는 1억이야. 자, ROI라는 개념은 뭐야? ROI라는 개념은 내가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벌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확하게는 분자도 분모도 기간이 맞아야 돼요. 그죠? 만약에 0.1억이 1년 동안 번 거라면 자산도 1년 동안 1억이 되는 게 맞아요. 1년간 1억이 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자산 총액이라는 게 시간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분모를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돼. 0.5 곱하기 12분의 10이죠. 더하기 0.1 곱하기 12분의 2. 이렇게 해야 내가 정확하게 기간 대비 기간에 비례해서 얼마 투자했는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0.1억 해야 정확한 수익률이야.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더 높을 겁니다. 10% 이상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죠? 뭐 극단적인 예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년 동안 자산이 1원이었어요. 1억이 아니라 1원이어서 쭉 가다가 그러다가 12월 30일 날 오전 9시에 1억어치 자산 매입을 했어요. 자산 구입. 그래도 10%예요? 그래도 10%예요? 자산이 이때는 거의 0원이고 이때 하루만 1억이야. 근데 12월 30일 기준으로 간다면 그죠? 12월 30일 기준으로 간다면 이거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뭐냐면 내가 실제로 금액 곱하기 홀딩 피리어드만큼을 곱해서 투자한 정확한 금액에다가 기간 시기 타임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타임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타임 매칭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ROA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개념 밑에 분모에 있는 이런 개념은 뭐라고 하냐면 weighted average라고 그래요. weighted average. 그래서 이거를 가중평균 자산 이렇게 해요. 가중평균 개념. 그러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회사에서는 최소한 이게 너무 일자별로 이렇게 내기가 힘드니까 회사에서는 최소한 어떻게 하냐면 ROA를 구할 때 이렇게는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엉터리로 급하게 가도요, ROA는 보통 이렇게는 해줘요. 여기다가 당기순이익 그냥 가고요. 요거를 분모를 나누기 2로 해요. 이거 뭐냐면 기초 자산 플러스 기말 자산. 이것도 정확하진 않죠. 근데 2번하고 만약에 요거 1번하고 비교하면 1번은 진짜 엉터리다. 근데 답은 3번이다. 3번이 답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고 기업을 단순히 재무제표 분석, 재무비율 분석으로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세법 쪽에 가면 있잖아요. 세법 쪽에 가면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료를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 진짜 날짜기죠. 일일 기준 일자. 하루에 얼마. 그래서 그때 쓰는 용어가 이제 적수라는 개념을 쓰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저랑 혹시 세법을 배우게 되면 그때 또 이걸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수라는 개념도 그렇고 제일 정확하게 일자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ROA 누가 구하라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는 가야 됩니다. 2번으로. 그러지 않으면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가중평균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가중평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은 기간이 어떻게 돼요? 분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예요. 근데 유통주식수를 12월 30일 것만 가면 안 되잖아요. 유통주식수가 1월 1일부터 계속 바뀌는데 그 유통주식 수인데 N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투자 개념이에요. 한 주당.
그러니까 요것도 웨이티드 에버리지 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반영해서 예제를 한 게 예제 13-10이고요. 뭐 지금 강의가 자꾸 길었으니까 이쯤에서 마쳐야겠죠. 그래서 13-10은 여러분이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EPS나 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본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 많이 배웠죠.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 경제신문이나 이런 거 볼 때.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을 하면 지금 매출채권 유형자산 자본까지 계속 그냥 달려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범위를 줘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든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요. 안 되면 그 다산관 지하 강당에서 점점 40명 충분히 떨어져 앉을 수 있어요. 하더라도 기말 필기 시험은 반드시 볼 거고요. 지금 뭐 평가 기준은 절대 평가로 아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 미워해도 상관없는데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고요. 저는 기말 시험은 보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안 그러면 여러분한테 남는 것도 없고요. 근데 그랬을 때 저희가 막연하게 뭐 자본 13장 다 본다 그럼 뭐 연습 문제 다 풀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동안 했듯이 문제를 실렉션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일부는 과제로 출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까지 이거는 아주 비비에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자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늦었는데 자꾸 게을러지네요. 이게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원칙대로 하는 게 좋아요. 예, 실시간 강의로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